민주당이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에 조금 친명과 비명계 간의 갈등 양상입니다. 친명계에서는 이른바 민주당 진영 내에서 이탈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의원님은 마태복음을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모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내려오지 않으면 다음번 체포동의안은 가결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게 과연 올바른지 이 자리에 조응천 의원님 오시면 물어봐 주세요. 그분들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 하나 마나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당원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매우 정당하고 저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의원들이 배신한 것이거든요. 민주당에서 30여 표 이상의 그러한 반란표가 나온 것은 대단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조폭과도 못한 친구들이다. 조폭? 어떻게 됐든 예. 저는 결과는 부결이 됐지만은 여기에서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서 자, 이러한 목소리에 비명계 의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상민, 조응천 의원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이어서 듣고 가시죠. 지금 뭐 사출이다 또는 뭐 살생부다 이런 살벌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나치 시대에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치 문화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천권 보장을 거래하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뭐 이런 반란을 일으켰다, 비열한 트릭을 썼다. 좀 특히 거북살스러운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예. 저 같은 사람이야 7년 내내 시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배기고 예. 내성도 생기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만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예. 김연아 의원님 어떻습니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169석의 거대 제1야당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민주당에서 민주가 사라진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비명, 친명 뭐 할 것 없이 국회의원 개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예. 또 민주정당이라는 것이 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많은 뭐 그동안 단일 대우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 단일 대우가 이미 깨졌다. 그다음에 견고한 그 방어막에 구멍이 생겼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조끼는 구멍이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구멍이 난 이후에 이제 다음 전략이 없는 거죠. 전략이 플랜 B, 없다. 예, 플랜 B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다른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감옥에 가서도 옥중 공천을 할 거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견고해 보입니다. 결코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것 같지 않고요. 또 하나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가 6월쯤에 귀국한다는 설이 있지만 뭐 그런 얘기 있죠. 네, 과연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당내 구도를 보면 좀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한다고 국회 열어놓고 외유 가고 또 뭐 외부에 워크샵 가고 하는데요. 도대체 저는 총선 준비를 위한 워크샵을 왜 베트남에 가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까 김유정 의원님께서 과방위 스페인 출장에 국민의당 의원들은 뭐 전당대회 때문에 안 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요즘 현장 투표하지 않습니다. 다 모바일 투표와 ALS 전화로 투표하는데요. 예. 스페인 가서 왜 투표 못합니까? 그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생이 막중하고 이 거대 야당이 방탄 국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합류하고 싶지 않아서 출장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무소속 신분이기는 한데 그 뭐 친명 성향의 의원으로 일컬어지는 민형배 의원이 조금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 트위터 이용자가 경향신문에 이재명 방탄의 개미지옥이다 이런 제목의 칼럼의 일부를 캡처해서 공유했습니다. 그러자 민형배 의원이 거기 답글을 달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달았습니다. 제가 읽을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는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의원님이신데요.
어떤 그런 트위터의 글들에 대해서 저런 거친 답글을 다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뭐 흔한 일은 아니죠. 예. 근데 저기에 대해서 어떤 뭐 정파적인 해석 이전에 개인의 인격과 품위, 뭐 자질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지난 어쨌든 본회의장에서의 표결이 굉장히 속상하고 그에 대해서 본인이 화가 많이 났을 수도 있지만 저렇게 누군지도 모르는 트위터에 저 칼럼을 인용해서 올린 네티즌을 향해서 저런 식의 폭언을 퍼붓는 것은 적절치 않고 또 그 네티즌을 겨냥한 폭언이 아니라 그 칼럼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니 정치인이 뭐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 건 숙명이잖아요. 언제나 좋은 소리만 듣고 사는 게 아니고 예. 좋은 소리보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근데 저런 식의 감정적 반응을 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수경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민영배 의원이 지난 검수완박 국면에서 이제 탈당이라는 꼼수를 쓰면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죠. 정말 비판을 많이 예. 받았고 그렇게 무소속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막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유세 현장에도 막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속이 타고 힘든 게 민영배 의원일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까지 자기가 모든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위장탈당까지 감수하면서까지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자기 복당도 안 됐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자꾸 내려오란 얘기 막 나오죠. 이러니까 지금 굉장히 속이 타다 못해서 저렇게 네티즌을 향해서 원색적인 욕설을까지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김남국 의원이 뭐 이 모든 거 다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김남국 의원은 그런 공천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까? 어허. 솔직히 국민들이 바라볼 때 비명계 뭐 이상민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개딸들의 그 무지막지한 욕설을 들어가면서까지도 쓴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지금 김남국 의원과 누가 더 공천에 목을 메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빠진 그 덫이 뭐냐면 어떤 건설적인 얘기를 해도 너 공천 때문에 그러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게 지금 민주당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분들도 스스로 그러잖아요. 아, 내가 국민의 대표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 스스로도. 근데 국민의 대표라고 늘상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이 이런 거 칼럼 올렸는데 거기에 개 XX들 이렇게 글을 남기시면 글쎄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자, 이재명 대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둘러싼 사법적 의혹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사와 재판 문제가 간단치 않은 문제들도 있고 일단은 당대표를 물러났다가 그 무고함이 밝혀진 다음에 복귀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시각차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고 재판받으면 더욱더 이 검은 먹구름이 짙어진다. 이런 부분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당대표를 벗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님 대표직에서 내려오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